1,500원. 누군가에겐 평범한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1,500원은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요즘 환율 이야기 정말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달러 강세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달러 강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원화 약세입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항상 그 나라 통화가 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강해질 때도 있죠. 그래서 꼭 봐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가 유로, 엔화, 파운드 같은 주요 6개 통화 대비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오르면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여러 나라의 환율이 같이 오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오르긴 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지금은 달러 강세라기보다 원화 약세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다는 말로 지금의 환율을 설명하기엔 부족합니다. 이걸 더 분명하게 보려면 과거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기, 국내 정치 불안이 극도로 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달러 인덱스는 110으로 지금보다 높았고 글로벌 불확실성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도 지금의 원화 약세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정치적 충격이 컸던 시기보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 더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부 변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율 1,400원은 무능의 결과다. 국민의 삶을 직격하는 실패한 경제 운영이다. 그 당시엔 1,400원도 위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500원이 눈앞인데도 그때만큼의 경고도, 그때만큼의 책임론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숫자라도 정권과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닌지 묻게 됩니다. 정치가 말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명의 역할은 한국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대 개인들의 해외 투자 증가, 국내에 출시된 미국 ETF로 인한 달러 수요, 즉 환율 상승의 책임이 정책이나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개인의 해외 투자가 관세 협상, 외환 방어, 국채 발행, 연기금, 환해지 같은 국가 단위 자금 흐름보다 정말 더 큰 영향력을 가질까요? 이 구조와 비교하면 개인 해외 투자는 주범이라기보단 변수 중 하나에 가깝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해외 투자 광고 자제, 환전 이벤트 축소, 해외 ETF 마케팅 관리. 그리고 최근엔 해외 주식 강제 매도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문제를 만든 구조는 그대로 두고 결과만 관리하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오르고 있지 않나? 실제로 최근 코스피는 주가를 5천을 돌파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 대형주에 집중된 흐름이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상승한 게 아닌 특정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오히려 절반에 가까운 종목이 주가 하락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열풍의 끝, 국내 기업 말고 해외 기업이 대체로 떠오를 시 코스피 지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화의 통화가치 하락률은 작년 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걸 사려고 해도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며 우리나라의 구물가와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것과 이유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IMF는 무서운 경고를 내놓습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 대비 외환시장 환 노출 규모가 약 25배에 달한다. 이는 국가의 달러 자산 규모보다 외환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경고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글로벌 달러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우리의 환율은 크게 요동친다.
즉 우리의 환율은 이제 우리 정책과는 무관하게 오를 수 있다. 우리의 국가 경제가 우리 손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럽 주요 국가들의 외환시장 환 노출 비율은 대체로 한 자릿수 수준입니다. 한국의 환 노출 비율은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IMF 때보다 외환 보유액이 훨씬 많다. 그때처럼 외환위기는 오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IMF가 말하는 위험은 지급불능이 아닙니다. IMF가 경고하는 건 장기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 우리들이 지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나고 원화 발행량도 커지며 국가 부채는 더 쌓입니다.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물가와 환율은 더 상승합니다. 심지어 관세 인상과 대미 투자액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지금은 많을지라도 앞으로의 일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생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책임은 정책이 아니라 개인과 시장의 선택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걸 설명 부족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들은 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그들의 지지율 하락이 두려워서일까요? 어쩌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그들은 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그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려 합니다.